안녕하세요 클릭 여러분. 오늘은 바흐 솔로 소나타에서 우리가 처음 고를 수 있는 곡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하려고 해요. 그 바흐를 처음 우리가 책을 샀을 때 보통 너무 수많은 에디션이 있지만 이렇게 갈라미안 에디션을 많이 사곤 합니다. 수많은 에디션은 또 여기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에디션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갈라미안 선생님께서 핑거링이랑 보잉을 추천하신 부분을 제가 더 높이 사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에디션마다 각자 특징이 또 좋은 게 있거든요. 장점,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이 뒤에 이렇게 바흐 와이프분께서 필사하신 필사본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걸 비교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요거 구입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인터내셔널 요 뉴욕 뮤직 컴퍼니 여기랑 전혀 저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요 뒤에 필사본을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 필사본을 비교해 보실 때 가장 좀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그녀가 음악인이 아니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필사본이 완벽하게 다 옮겨졌을지 아닐지 우린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발굴된 악보기 때문에 바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화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낭만 스타일로 막 이렇게 풍부하게 막 연주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그러죠. 지금은 굉장히 바로크 시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그런 소사이어티가 많이 생겨났을 정도로, 그 유튜브에 또 찾아보면은 바흐만 연구하는 소사이어티가 있을 정도로 바로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바흐가 추구했던 두 가지 의미, 춤곡을 많이 했던 거, 그리고 또 신에게 바치는 성당음악, 이런 걸 많이 했던 거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보면은 곡의 어떤 표현하는 것들이 좀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붕이 높은 시대였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주는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솔로에서 반주가 없는 상황에 공간을 다 채워줄 것이냐, 울림을 사용해줄 것이냐, 이런 공간감, 그 다음에 그런 성스러운 느낌을 만들려고 했던 것, 이런 걸 이해하고 곡을 접한다면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춤곡 형식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많이 썼기 때문에 쿵짝짝 쿵짝짝 이런 쿵짝짝 쿵짝짝이라든지 뭔가 그 지구면 지구, 왈츠면 왈츠, 뭐 어떤 춤곡을 사용해야 가보트면 가보트, 그 춤곡에 맞는 리듬, 강약을 가지고 가야지만 또 우리가 이해가 되고 연주할 때도 중간에 경직되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고 이 릴렉스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우리가 골라서 하는 곡들이 가장 짧기도 하고 좀 간단한 스타일이기도 해서 두 가지 지구 중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곤 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지구는요, 맨 끝에 지구가 샵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이 플랫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이 플랫 하나 지구, 요걸 가장 많이 선호를 하죠. 요게 몇 번에 있냐면요, 파티타 2번에 있는 지그입니다. 그래서 그 지그를 먼저 악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보통은 이제 춤곡이라 하면 진짜 막 딴딴딴 춤을 춰야 될 것 같지만 그 춤을 추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리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연주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우리 옛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교수님은 저를 계속 움직이면서 바흐를 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좀 일어나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발을 움직이면서 그 리듬을 제가 몸으로 그루브를 느끼게 하신 거죠. 이 그루브를 느끼려면은 제가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집에서도 아마 드실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해봐서는 조금 한계가 있죠. 춤곡이라는 거를 느끼려면, 그리고 그 리듬을 느끼려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는 사실은 그 그루브가 몸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손으로 해보는 건 좀 한계가 있죠. 내가 몸을 움직여 봐야 아, 이런 비트구나, 이런 리듬이구나 느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쿵짝짝 쿵짝짝 강박에 내가 발을 옮기면서 그 무게감을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할 지그를 연습한다고 해도 이런 느낌으로 제가
제가 붙여시고 하려니까 좀 어색하긴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아셨을 것 같아요.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곡 자체의 강박이 어딘지를 느껴가면서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되고 어디서 쿵 날려줘야 되는지 그 자유, 공간감, 그리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모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위치가 어딘지를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겁니다. 그 체험이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리듬감이랑 그 공간감 이런 것들을 좀 다 느끼고 어떤 느낌인지 약간 이해가 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다면 이 악보를 좀 독파를 해야 됩니다. 필사본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먼저 좀 본 다음에 왜 이화를 했으며 다른 편집자들은 또는 다른 선생님들은 왜 이걸 바꿨을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간이 공간감 구간인지 스피드 구간인지 이런 빠른 곡들에서는 좀 그것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8분음표가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웡웡 이렇게 내가 쉼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울림 공간을 사용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활을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스피드가 중요한 부분에서는 스피드 구간이구나 해서 쫙 붙여서 올라가는 그런 활의 야물딱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쫀쫀하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게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그 춤곡 스타일을 따라가는 건지 쫙 스피드로 몰고 나가는 건지 어떤 구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잉하고 핑거링을 선택하실 때 그 필사본을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몸의 움직임, 리듬과 그 강박을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그 짝짝 이 리듬을 살릴 수 있는 그 적합한 보잉이 뭔가 이거를 지금 살려줘야 되는데 왜 이 시대에는 연구가 덜 돼서 이렇게 보잉을 바꿨지? 이렇게 의심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좀 더 바로크 스타일이 뭔지, 그래서 원본 악보도 사고 필사본도 사고 막 다른 오디션도 사서 우리가 다 비교를 해보거든요. 나한테 제일 맞는 게 뭔지, 또 여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나한테 좀 적합한지, 내 손가락에 편안한지,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진행은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갈라미안 선생님께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여기 필사본에서 사용됐던 바흐가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활을 보잉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훨씬 더 바로크에 적합하게 필사본에 더 가깝게 하는 게 조금 더 원론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 하고 나서 이 부분이 한 프레이즈, 작은 프레이즈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출발. 스피드 구간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마찰력을 우리 템포 내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다운보우와 업보우가 서로 쩔뚝대지 않게 배분을 잘해서 붙여나갈 수 있느냐,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조금 다운보우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쩔뚝대게 되죠. 반대로 업보우를 신경 쓰다가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반대로 쩔뚝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과 업이 똑같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들리면서 부벼지고 마찰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거들을 활을 연구하셔야 되고, 그 활을 연구하시는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붙임인지 어느 정도 무게가 걸림인지 이걸 유지해 두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많이 써거나 너무 적게 써서 그게 벗어나지 않고 또 업보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서 자연스럽게만 해주다 보면 다운보에 자연스럽게 플로우가 무거워서 힘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방지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업보를 충분히 내가 마찰력이 들어갈 수 있게 쫀쫀하게 붙어 들어갈 수 있게끔 신경은 써주되 최대한 똑같이 들리게끔 아주 조금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을 사용하는 내 손의 유연함도 물론 필요하고 그 무게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 내가 들을 줄 아는 귀, 이것들이 다 병행이 돼야지만, 다 합쳐져야지만 여기까지 깔끔하게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악보를 처음 시작하고 어떻게 악보를 보고 보잉, 핑거링을 어떻게 비교해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지 먼저 사전 지식을 드린 거고요. 악보를 계속 봐나가는 건 2탄, 3탄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흐 계속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